안녕, 재윤이야. 다들 이 헬조선에서 오늘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증권 앱 한번 들어가봐. 그리고 내 계좌에 시퍼렇게 질려있는 그 국민 주식 삼성전자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래? 마이너스 20%, 30%?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시절 고점에 물려서 5년째 본전 올 날만 기다리며 처절하게 존버하고 있겠지. 2026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지난 10년 동안 네가 애국심으로 혹은 부장님도 사고 옆자리 김대리도 사니까 안전할 거라는 착각으로 코스피 우량주에 피같은 종잣돈을 묻어두는 동안 바다 건너 미국 S&P 500은 미친듯이 우상향했어. 네가 만원 지하철에서 떡상 가즈아를 외치며 하루 종일 호가창만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미국 시장에 돈을 넣어두고 꿀잠 자면서 자산을 2배, 3배로 불렸다는 뜻이야. 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비나이다 기도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지. 2026년 오늘 밥상 물가 봤지?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을 훌쩍 넘고 대중교통 요금은 또 오르고 물가 상승은 로켓을 타는데 네가 굳게 믿었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징글징글한 박스피에 갇혀 있어. 애국 투자? 헛소리 하지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 내 돈에 국적을 부여하는 거야. 여의도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널 영원한 흙으로 취급하고 있어. 네가 떡락하는 주식을 보며 맨손으로 물타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내 돈을 뼈까지 발라먹으며 파티를 열고 있다고. 아직도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 나라의 주식시장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순진한 환상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야. 네가 왜 매일 뼈 빠지게 갓생을 살아도 결국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잔인한 현실을 숫자로 팩트 폭행해줄게. 도망치지 말고 똑바로 들어. 지금부터 내가 팩트 하나를 꽂아줄게. 2026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헬조선의 현실이 어떤지 피부로 좀 느껴보자고. 너희들 매일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메뉴판 볼 때마다 한숨 나오지? 10년 전 2016년만 해도 김치찌개 한 그릇에 6,000원? 7,000원이면 든든하게 먹었어. 근데 지금 어때? 12,000원은 기본이고 강남이나 여의도 나가면 15,000원 주고도 고기 몇 점 없는 국물만 떠먹어야 돼. 퇴근길에 타는 지하철 요금은 또 얼마나 올랐어?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미친듯이 수직 상승하는 이 끔찍한 물가 상승 다들 뼈저리게 겪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이 뭔지 알아? 네가 밥값 아끼고 커피값 아껴서 그 피같은 돈으로 모은 종잣돈을 밀어넣은 한국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디쯤 와있냐는 거야. 10년 전 코스피 지수가 2000대였어. 그리고 2026년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봐봐. 여전히 2000 중후반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물가는 2배 가까이 뛰었는데 네 자산의 가치를 지켜줘야 할 국가대표 주가 지수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도 박스피라고 부르지. 박스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야말로 우물 안개구리 같은 시장.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네가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률 0%, 즉 본전을 지켰다고 안도하고 있다면 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거야. 실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넌 이미 자산의 절반을 날려먹은 거나 다름없어. 은행 예적금 이자율 따위로는 택도 없고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방어해보겠다고 들어간 국장에서마저 내 자산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다고. 시스템은 너한테 끊임없이 말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때? 이 헬조선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너희 같은 개미들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굴러가는 거대한 착취 기계일 뿐이야. 기업들은 주주 환원? 그딴 거 관심 없어. 오너 일가 지분 지키고 경영권 방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쪼개기 상장으로 알맹이 다 빼먹고 물적 분할로 네가 산 주식 휴지 조각 만드는 거 한두 번 봐? 그런데도 넌 언젠가는 오르겠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겠어라는 알량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그 지옥불 속에서 존버를 외치고 있어. 정말 눈물겹다.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10%씩 붙고 집값도 오르니까 어떻게든 버티면 중산층 끄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었어. 근데 2026년에 우리는 월급쟁이가 평생 숨만 쉬고 돈 모아도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렸어. 이 미쳐버린 부동산 절망감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주식이었잖아. 영끌에서 집은 못 사도 남은 푼돈이라도 굴려서 경제적 자유를 꿈꿔보고 싶었잖아. 그래서 시작한 주식인데 그 결과가 처참한 마이너스 계좌라니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건 단순히 투자의 실패가 아니야. 구조적인 폭력이야. 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기계처럼 일터로 나가. 상사한테 깨지고 고객한테 시달리면서 네 젊음과 에너지를 돈으로 바꿔. 그렇게 만들어낸 에너지를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훔쳐가고 썩어빠진 주식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증발시켜버려. 솔직히 말할까? 이 사회는 네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저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빚에 쪼들려서 평생 회사에 묶여 일하는 노예로 남길 바랄 뿐이야.
매달 들어오는 쥐꼬리만 한 월급에 안도하게 만들고 가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소확행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게 세뇌시키는 거지. 그렇게 널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로 쓰고 있는 거야. 네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지는 거. 그게 바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헬조선의 진짜 민낯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냉혹해져야 해. 룰이 바뀌었어. 과거의 성공 공식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라고. 근데 왜 넌 아직도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고 있어? 한국 시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진짜 똑똑한 놈들은 이미 배를 갈아타고 세계의 자본이 몰리는 곳에서 불로소득의 파티를 즐기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네가 뼈 빠지게 모은 종잣돈은 죄가 없어. 방향을 잘못 잡은 내 고집이 문제일 뿐이야. 계속 이렇게 눈 감고 귀 닫은 채로 언젠간 내 주식도 오르겠지 기도만 할 거면 지금 당장 영상 끄고 나가. 하지만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 네가 왜 그토록 믿었던 애국 투자와 국민 주식에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 그 달콤한 덫의 정체를 완전히 발가벗겨 줄 테니까.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팩트체크 들어갈게. 네가 왜 이 지옥 같은 박스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달콤하고 끔찍한 국민주라는 덫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너희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 사야지. 네이버 검색하니까 네이버 사야지. 대한민국은 삼성이 안 망하면 안 망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모아가야지. 이거 아니야? 그 알량한 친숙함. 내가 아는 기업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그 오만한 착각. 그게 널 가난하게 만든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야.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 딱 10년 전 2016년에 네가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 1억 원이 있었다고 치자. 그 1억 원을 대한민국의 자랑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10년 동안 수면제 먹고 잤다고 가정해볼게. 중간에 배당금 좀 받고 주가 올랐다고 쳐도 최근 3년, 5년 동안 계속 고점 뚫고 처박히면서 제자리 걸음 한 거 알지? 2021년 9만 전자 찍었을 때 환호성 질렀던 형들 지금 2026년에 구조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부짖고 있잖아. 결국 10년 존버의 결과 물가 상승률 떼고 나면 사실상 계좌가 녹아내린 거나 다름없어.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1억 원을 2016년에 받아 건너 미국장 S&P 500이나 애플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플 주가 10년 전에 얼마였는지 알아? 액면 분할 감안해서 대충 $20 후반대였어. 지금 2026년에 얼마야? $200를 훌쩍 넘었지. 단순 주가만 무려 7배, 8배가 뛰었어. 게다가 10년 전 환율은 1100원대였는데 지금 환율 어때? 환차익까지 더하면 내 1억은 지금 8억, 9억을 넘어서 10억 가까이 됐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진짜 자본주의의 폭발력이야. 너는 애국심이라는 덫에 걸려서 1억을 겨우 2억으로 만들까 말까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돈으로 수억 건의 자산을 불리며 완벽한 불로소득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야. 훌륭한 기업이지. 문제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생태계 그 자체야. 전 세계의 돈, 즉 글로벌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게 돈을 복사해주는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 거기가 어디야? 바로 미국. 기축통화국이자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서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가는 곳. 그런데 넌 왜 굳이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이 작은 수출 국가의 변동성 심한 시장에 내 인생을 베팅하는 거야? 단지 네가 한국인이라서?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이라는 증거고, 여의도 금융권이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의 완벽한 흑우가 되는 길이야. 증권사 리포트 봐봐. 맨날 지금이 저점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앵무새처럼 떠들지? 왜 그럴까? 걔네는 네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내줘야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은행과 증권사는 내 친구가 아니야. 합법적으로 내 돈을 뜯어가는 비즈니스일 뿐이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카카오, 네이버 같은 주식 고점에 물려서 손절도 못하고 강제로 존버하는 사람들. 마이너스 50%, 60% 찍힌 계좌 보면서 이 회사가 망하겠어? 언젠간 오르겠지 라며 억지 위로를 하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종교야, 맹신이라고. 그 돈이 묶여있는 시간 동안 네가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은 계산해봤어? 네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 몇백, 몇천만 원이 아니야. 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간,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밤,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었던 10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날려버린 거야. 이 달콤하고도 악랄한 함정에서 당장 눈을 떠. 친숙함이라는 마취제에서 깨어나라고. 네가 매일 쓰고 익숙한 기업이라고 해서 그게 네 계좌를 불려주는 훌륭한 투자처라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팩트는 딱 하나야. 10년 동안 미장은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려줬고 국장은 내 자산을 갉아먹었다는 것. 한국인들의 뼛속까지 박힌 그놈의 종특, 군중 심리와 빨리빨리 병에 대해서 팩폭 좀 해볼까? 왜 너희들은 삼성전자를 샀을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했어?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어? 아니지. 솔직해지자.
그냥 남들이 다 사니까 산 거잖아.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삼성전자 얘기하고 직장 점심시간에 부장님이 그래도 삼전이 최고야 망할 일은 없어 하니까 왠지 나만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거지.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한국형 레밍 증후군이야. 절벽으로 뛰어드는 쥐떼들처럼 남들이 다 같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니까 거기가 꽃밭인 줄 알고 앞뒤 안 재고 같이 뛰어내리는 거라고.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마 대한민국 1등 주식인데 망하겠어? 뭐 다같이 물리면 국가가 어떻게든 살려주겠지라는 미친 안일함이 깔려있어. 그게 너를 완벽한 흙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도 말이야. 2026년 지금 내 옆자리 동료 계좌 파란불인 거 보면서 아 나만 물린 게 아니구나 하고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 다같이 가난해지는 걸 소확행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건 그냥 다같이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을 끊고 웃고 있는 것뿐이야. 거기다 한국인 특유의 그놈의 빨리빨리 유전자. 택배도 당일 배송 아니면 숨 넘어가는 민족이 주식시장이라는 냉혹한 자본주의 전쟁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늘 사서 내일 당장 떡상하길 바라지.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어떤 테마주가 뜬다더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더라 썰 하나 풀면 이성적인 판단은 내다버리고 불나방처럼 영끌해서 뛰어들어. 심지어 비투까지 불사하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뚫고 신용대출 당기고 카드론까지 긁어서 주식창에 밀어넣어. 그러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면 멘탈 바사삭 부서지면서 떡락했다고 패닉셀을 해버리지. 여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너희들의 그런 얄팍한 인내심과 조급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호가창 조금만 흔들어대면 알아서 겁먹고 물량 뱉어내는 너희들 돈을 아주 손쉽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야. 그들은 너희들의 조급증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이라고. 제일 코미디가 뭔지 알아? 그렇게 단타 치겠다고 빨리 부자 되겠다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고점에 꽉 물려버리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 나는 장기가치 투자자다. 배당받으면서 버티면 언젠간 빛을 본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하지. 그걸 너희들은 폼나게 존버라고 부르더라? 착각 단단히 하지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고상한 가치 투자가 아니야. 그냥 강제 장기 투자, 아니 비자발적 방치일 뿐이야. 과감하게 손절할 용기도 없고 냉정하게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지적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주식 앱 지워버리고 현실 도피하는 거잖아. 기업의 펀더멘탈이 박살나고 글로벌 트렌드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삼성인데라는 종교적인 맹신 하나로 버티는 게 도대체 무슨 투자야?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돈 갖다 바치는 기도 매매지. 내 피 같은 돈이 국장에 묶여서 썩어가는 동안 그 돈이 미장에 있었으면 복리로 얼마나 불어났을지 한 번이라도 계산이 두드려봤어? 아마 계산해보면 억울해서 오늘 밤 잠도 안 올걸? 이 모든 총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 바로 지독한 비교 문화와 허세야. 당장 인스타그램 열어봐. 다들 오마카세 먹고 호캉스 가고 명품백 메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화려하게 살지? 20대, 30대 월급 뻔히 아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싶지? 그 화려한 껍데기, 얄팍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소비하고 그 빵군한 마이너스 통장을 단번에 메우려고 또다시 도박판 같은 주식시장을 기웃거려. 친구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테마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 들으면 배가 아파서 눈이 뒤집히는 거야.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될 생각이 없거든. 당장 내일 나도 저들처럼 인스타에 그럴듯한 플렉스 사진을 올려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심한 국장 쓰레기 잡주들이나 이미 성장판이 굳어버린 늙은 대형주의 인생을 걸고 홀짝 게임을 하는 거야. 집값은 미쳐 날뛰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우주 가는 것보다 어려워졌고 이번 생은 망했다는 깊은 절망감이 널 갉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빨리 한탕해서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 조급함이 널 영원한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네가 하루 종일 상사한테 깨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근길에 홧김에 시발 비용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무심코 쓰는 그 돈. 주말이면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며 핫플 카페 가서 몇만 원씩 긁는 그 돈. 그 돈이 모이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종잣돈이 되는데 너는 그걸 푼돈 취급하며 스트레스 해소라는 핑계로 허공에 날려버려. 그리고는 정작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천만 원, 억 단위의 투자는 남의 말 한마디, 찌라시 한 줄 듣고 덜컥 결정해버리지. 푼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큰돈은 너무나도 쉽게 버리는 이 끔찍한 모순. 이게 바로 헬조선 개미들의 적나라한 심리 상태야. 진짜 부자들, 자본주의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는 찐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걔네들은 절대 시끄럽지 않아. 자랑하지도 않고 매일 호가창 보면서 일희일비하지도 않아. 진정한 부는 엄청나게 지루하고 정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져. 네가 친구들한테 나 삼성전자에 크게 물렸어 하면서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고 다같이 낄낄거리며 불행을 위안 삼는 그 병든 심리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넌 평생 이 잔인한 헬조선의 완벽한 배터리로 살다 죽을 거야. 은행은 네가 비투하면서 내는 비싼
이자로 파티를 하고 증권사는 네가 불안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는 수수료로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해. 넌 그저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성실하고 착한 호구일 뿐이야. 이제 제발 그 역겨운 남 눈치 보기와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네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해. 자, 뼈 때리는 소리는 여기까지 할게. 상처받았어? 상처받으라고 한 소리야. 계좌가 반토막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아. 언젠간 오를 거야 라며 빨간 약이나 발라주는 위로 따위가 지금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정신 번쩍 들게 뺨을 후려쳐서라도 이 가라앉는 배에서 널 끄집어내는 게 이 헬조선에서 먼저 두들겨 맞아본 선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야. 이제 울음 뚝 그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생존 키트를 꺼내줄 테니까 메모장 켜고 똑바로 적어. 첫 번째 생존템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야. 넌 아직도 일반 주식 계좌로 거래해? 그건 전쟁터에 방탄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드는 미친 짓이야. 주식해서 돈 벌면 뭐해? 세금으로 국가가 다 뜯어가는데. ISA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유일한 절세 방패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도 고작 9.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난다고. 2026년 지금 세금 무서운 줄 모르면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수익률 1에서 2% 올리려고 밤새워 차트 볼 시간에 당장 증권사 앱 들어가서 중개형 ISA부터 개설해. 이게 내 종잣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막이니까. 두 번째 생존템 연금저축펀드와 IRP야. 너희들 매년 초만 되면 이번 연말정산은 토해내네.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이네 하면서 징징대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어? 국가가 세금 돌려주겠다며 대놓고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연금저축계좌야. 한 달에 술값, 커피값, 쓸데없는 시발비용 조금만 줄여서 1년에 최대 한도까지 채워 넣어봐. 내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6.5%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해봐. 주식시장에서 확정수익 16.5%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이 세상에 존재해? 절대 없어. 근데 연금저축은 돈을 넣는 순간 세액공제로 이미 16.5%를 먹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돌려받은 그 세금으로 뭐 할래? 명품 살래? 미쳤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복리, 즉 컴파운드 인터레스트에 마법 엔진의 기름을 붓는 거야.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완벽한 절세 계좌들에 도대체 뭘 담아야 할까? 다시 삼성전자, 카카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 입 모양 잘 봐. 미국 ETF야. 그것도 개별 주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과 QQQ. 네가 미국 주식 앱 켜서 직접 달러로 환전하고 애플, 테슬라 사는 거 말고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미국 ITF를 말하는 거야.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거 말이야. 왜 미국이냐고? 아까 말했잖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놈들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는 곳이야. 국장 주식들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 미국 시장은 주주 환원율이 미쳤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려. 주식수를 줄여서 네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준다고. 근데 한국은 어때? 알짜배기 자회사 생기면 쪼개기 상장, 즉 물적 분할로 기존 주주들 뒤통수 치고 주가 반토막 내는 게 일상이지. 이런 쓰레기 같은 룰이 지배하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야. 1등 기업이 무너지면 알아서 501등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워. 넌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어. 그냥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우상향 그 자체에 내 돈을 올라태워.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바로 적립식 매수, 즉 DCA와 무관심이야. 언제 살지 타이밍 재지 마. 넌 워런 버핏이 아니야. 매달 월급날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계처럼 일정 금액으로 미국 ETF를 사 모아.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의 수량을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서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적립식 매수의 무적 논리야. 그리고 샀으면 제발 주식 앱 좀 폰에서 지워버려. 하루 종일 호가창 보면서 1% 올랐다고 기뻐하고 2% 떨어졌다고 우울해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 중독이야. 진짜 부자는 조용하고 지루하게 돈을 벌어. 벼락치기로 부자 되려는 그 조급한 빨리빨리 병부터 고치지 않으면 넌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그냥 10년 뒤에 꺼내본다는 생각으로 없는 돈 치고 묻어둬. 억지로 물려서 하는 비자발적 존버 말고 확신을 가진 진짜 존버를 하라고. 친구들이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떠들 때, 테마주 쫓아다니며 헛짓거리 할 때, 넌 묵묵히 폭풍우를 견디며 네 자산에 스노우볼을 굴리는 묵직하고 따분한 투자가가 되어야 해. 화려해 보이지 않지? 재미도 없지?
근데 그 재미없고 지루한 과정만이 널 이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탈출구야. 당장 내일 출근해서 동료들이 국장 떡락했다고 한숨 쉴 때 넌 속으로 웃으며 미국 주식 지분을 늘려가길 바란다. 오늘 내가 한 말들 아마 듣기 엄청 거북하고 불편했을 거야. 네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투자 방식, 아니 사실은 투자라고 착각했던 그 애국심과 군중심리를 밑바닥까지 까발렸으니까. 하지만 이게 네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팩트야. 헬조선에 미친 물가 상승은 매일 내 목을 조르고 있는데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국민 주식은 박스피에 갇혀서 내 피 같은 종잣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잖아.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본주의라는 이 냉혹한 게임에서 내 돈에 국적 따위를 부여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위험한 짓은 없어. 결국 네가 늙고 병들었을 때 비참해지지 않도록 널 지켜주는 건 허울 좋은 애국심이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확실한 수익률과 든든한 불로소득뿐이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있을 텐가, 아니면 튼튼한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텐가.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이야. 내 말 무조건 믿을 필요 없어. 당장 방송 끄고 내 증권 앱 열어서 지난 3년, 5년 동안 네가 존버했던 그 주식의 수익률이랑 미국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직접 두 눈으로 비교해봐.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잔인하고 끔찍한 수익률의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통제권을 쥐려면 똑똑해져야 하니까. 앞으로도 여의도 금융권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생존 법칙들 내가 계속해서 팩트로 꽂아줄게. 제유나웃. 살아남으세요.